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정치와 외교 그리고 통상이 늘 에이펙 무대의 중심을 차지해왔지만 이번 에이펙에서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AI가 에이펙 논의의 한복판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AI 협력을 이야기하는 이유, 기술이 경제와 외교를 견인하는 현상을 오늘 분석합니다. 오늘은 김아람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이사 전화 연결합니다. 김아람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죠 그동안? 네, 바쁘게 잘 지냈습니다. 그래요. 자, 이번 에이펙 기간 중에 뭐 굵직굵직한 정상회담 이어졌는데 주로 정상회담들 많고 다자 정상 외교기도 하고 한데 가장 또 화제의 인물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네.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그렇죠.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이걸 꼽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단연 어제 있었던 치맥회동. 네, 맞습니다. 젠슨 황, 이재용, 정의선. 치맥회동의 네. 의미는 무엇인지, 이 세 사람의 러브샷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의미를 조금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네. 일단은 치맥회동 자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저도 어젯밤에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재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세 분, 이 AI 업계 황태자라고 할 수 있는 네. 엔비디아 CEO 젠슨 황,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네. 세 명이 치맥을 함께하는 사진이 막 올라오기 시작한 건데요. 아니, 고급 프랑스 레스토랑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래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또 역발상이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잘 보면 이 치킨집 이름도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이 치킨집 이름 중에 깐도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이 드라마 오징어 게임 보셨으면 아마 네네. 아실 텐데 이게 각별한 친구 사이를 의미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장소를 고른 게 바로 엔비디아 측에서 직접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15년 만에 한국을 찾은 젠슨 황이 좀 서민적인 치킨집에서 편안하게 대화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네. 그 회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치맥 회동이 성사가 됐는데요. 심지어 소맥 폭탄주까지 원샷하면서 우정을 다지는 그런 네.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이유가 단순히 비즈니스 미팅을 넘어서 좀 기술 동맹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네네. 잘 보면 엔비디아는 AI 칩을 설계를 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는 이 칩을 직접 제조하거나 혹은 성능을 극대화하는 네. 이런 메모리들을 공급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예. 또 현대차의 경우는 이 AI 칩을 가지고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미래의 모빌리티를 구현하는 어떤 핵심적인 고객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보면 좀 기술과 제조 그리고 응용 산업의 최고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죠. 그래서 어제의 치맥 회동이 단순히 이 CEO끼리의 재밌는 식사 이게 아니라 네. 뭔가 기술과 산업과 이런 글로벌 협력의 신호탄으로도 읽힐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AI 동맹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게 어떤 합종 연행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엔비디아 경우에는 삼성이나 SK나 현대차 우리나라 이쪽 기업들하고 이른바 전략적 제휴라고 봐도 되겠어요? 네, 그렇죠. 지금 보면 일단은 AI 젠슨 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네네. 계실 것 같아서 잠깐 그래요. 설명을 해드릴까 예. 하는데요. 네. 사실 엔비디아와 젠슨 황 CEO를 가장 쉽게 설명하려면 이런 거예요. AI가 움직이는 엔진 그리고 그 엔진의 설계자가 바로 젠슨 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AI가 학습을 통해서 똑똑해지는데 이 학습시키려면 굉장한 양의 연산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라는 특수한 칩이 이 연산을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AI라는 기술의 어떤 핵심적인 기업 그리고 그걸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젠슨 황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까 AI 동맹이라는 얘기도 했는데 오늘 보니까 한국에 GPU 26만 장 풀기로 했다는데 이거 본래 지금 한 6만 장 정도 1년에 푸는데 한 4배 이상을 풀기로 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뉴스가 되고 있고 제가 아까 또 이렇게 보니까 그 치맥회동 이후에 그 젠슨하고 이재용 정의선 회장 이렇게
다 엔비디아 행사로 또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총 같은 거를 이렇게 경품 같이 쏘기도 하고 젊은 층들이 상당히 소구할 만한 그런 것들도 하는데 하나 또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건희 회장, 선대 이건희 회장의 편지를 내용을 또 네. 공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무슨 초고속 인터넷을 아무도 소외되지 않게 누리게 하고 싶다. 그리고 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임 올림픽을 하고 싶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원해달라. 와, 네. 그게 보니까 거의 30년 전의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놀라운 사실 일 아닙니까? 그걸 또 밝히는 젠슨왕도 대단하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이런 새 CEO의 회동이 화제가 되기는 했지만 네. 엔비디아와 삼성의 어떤 제휴나 인연은 훨씬 더 우리의 생각보다 오래된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저도 어제 그 무대 보면서 또 재미있었던 게 이재용 회장이 행사장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보더니 다들 아이폰 쓰시네요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농담을 또 했어요. 젊은 분들한테. 네,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막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좀 훨씬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격식이 없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만남이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여지기도 했는데요. 네네. 앞으로 이 새 CEO의 협력을 보면은 재미있는 협력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사실 이미 현대차 그룹은 엔비디아의 AI 플랫폼 활용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 올해 초에 있었던 CES 글로벌 박람회에서 엔비디아와 맺은 파트너십이 있었는데 그 네네. 내용이 좀 더 강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하고 엔비디아의 협력이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엔비디아는 더 빠르고 좋은 AI 칩을 원하고 있고 삼성은 이걸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만남을 통해서 두 회사가 좀 더 핵심적인 파트너로 굳건히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최근에 뭐 주제 중에 하나가 데이터가 AI 관련해서요. 데이터가 국경을 넘어서면서 이동하는 문제. 요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각국은 이제 자국 데이터 보호 이제 강화하고 있는데 국제사회는 또 이 문제를 어떻게 또 잘 조율하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려나갈 걸로 보세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데이터의 국경을 넘어선 이동이 왜 문제가 되는가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는 위치가 사실은 국가마다 다 달라요. 근데 한 나라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다른 나라의 서버로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네. 누가 그 데이터를 관리할 거냐, 그리고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담당할 거고 수준은 어떻게 맞출 거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최근에 보면 각국이 자국민의 어떤 데이터 보호를 강화를 해가면서 데이터를 외국으로 이동시키기가 어렵게 하거나 네. 반대로 우리나라 내에만 머물게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AI 서비스가 본질적으로 잘 되려면 방대한 데이터가 자유롭게 이동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각국의 규제가 이를 막으면 좀 혁신이 어려워질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 데이터가 어떤 수준까지 국가 경계를 넘어서 공유될 수 있는가, 공통 기준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근데 이 에이펙이 전통적으로는 무역 자유화를 추구해 왔는데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디지털 무역의 기반 강화하는 것도 핵심 의제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 에이펙에서도 이 데이터의 이동과 관련해서 뭔가 가이드라인과 규제를 세워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고 어느 정도는 실질적인 내용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각국 규제 이제 말씀하셨는데 역시 이제 에이펙에서도 또 국제 무대 에이펙 같은 국제 무대에서도 윤리, 안전성 표준, 공통 기준 마련하자 이런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국제사회가 고민하고 있다. 그런 말씀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른 사안 조금 더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좀 덧붙여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게 뭐가 어렵냐라고 했을 때 사실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어요. 그래요? 네, 첫 번째는 기술 발전의 속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AI가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너무 이제 빨리빨리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 당국이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게 되고 법을 만들려고 하면 이미 새로운 AI 기술들이 나와버리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반복되고 있어서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규제 당국이 따라잡기가 힘들다. 맞아요.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기가 힘들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 국가별로 가치관이 다르다라는 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미국의 경우는 혁신을 위해서는 좀 규제를 최소화하자 이런 경향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네.
근데 반면에 유럽은 인권, 뭐 안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강력한 규제를 원하기도 하고요. 또 아시아 국가들도 자기네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접근법이 다 다른데 네. 이렇게 서로 다른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윤리 기준에 합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는 거죠. 게다가 이런 에이펙과 같은 곳은 공식적으로 뭔가 하나의 규제 집단이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국가가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뭔가 강제력이 있는 단일 기준을 만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까 뭐 강제적인 기준 만들기가 에이펙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좀 어려운 면이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뭐 경주 선언 채택하는 문제도 저 네. 미국이 지금 보호무역주의로 나오니까 자유무역의 원칙을 천명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어려운데 얼마나 또 이런 부분은 더 민감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다른 산업에서처럼 AI 분야에서도 이제 공급망 문제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AI 협력은 기술 그 자체뿐 아니라 반도체, 클라우드, 연산, 자원 같은 공급망 안전성 문제와도 이제 맞닿아 있다는 뭐 얘기인데 네. 이번 에이펙에서는 이런 기술 인프라 협력 방안 이런 게 좀 논의가 됐습니까? 네,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사실 AI 생태계가 단순히 우리가 뭐 소프트웨어 똑똑하게 만들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공급망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표적으로는 반도체와 같은 칩이 있어야 되고요. 네네. 또 이거를 서비스하려면 클라우드 같은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돼야 되고요. 네. 또 이것들을 다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만들어야 되고 그걸 돌릴 수 있게 전기, 전력과 같은 공급망 인프라도 중요하거든요. 전력 중요하죠. 예, 예.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야 하기 때문에 이 공급망 문제가 AI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번 에이펙에서 이것과 관련돼서 논의가 된 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키워드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특정한 국가나 기업에 문제가 생겨도 이 AI 생태계 전체가 멈추지 않게 협력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장한 것은 AI 기술을 활용해서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떠한 한 국가에서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국가가 보완하고 서포트할 수 있게 우리가 공급망을 협력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공급망 문제가 AI에 있어서도 아까 전력 문제도 했지만 어마어마하게 전력을 잡아먹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전제가 돼야지 또 이게 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 들었고요. 네. 아까는 저희가 이제 엔비디아 얘기 위주로 주로 했는데 또 이외에도 이번 에이펙 기간에 아마존 웹 서비스 등 글로벌 AI 기업들이 한국과 아시아 지역에 대규모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뭐 13조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들이 한국과 아시아 시장 투자 거점으로 이렇게 선택한 배경 또 여기에는 어떤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고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아마존 웹 서비스를 포함해서 글로벌 기업 한 7곳 정도가 네. 향후 5년간 한국에 90억 달러 규모, 약 13조 원 규모의 투자하겠다 이렇게 네. 발표를 했거든요. 네. 특히 그 아마존의 경우는 2031년까지 50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6조 원 이상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을 단일 기업에서 우리 클라우드 인프라 확충에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거예요. 근데 한국에 대해서 어떤 점이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매력이 있는가를 네. 봤을 때 세 가지 측면 정도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첫 번째는 기술력이랑 인프라인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초고속 인터넷망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잘 깔려 있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AI 서비스나 인프라를 구축하기에 굉장히 좋다라는 네. 측면이 있고요. 둘째는 실제 사용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인구는 적지만 AI를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올해 9월 기준으로 보면 챗GPT를 쓰는 한국 이용자가 2천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거의 반절 정도가 챗GPT라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AI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이렇게 소비자들이 많다 보니까 AI 서비스를 굉장히 빠르게 도입하고 또 피드백을 주고 이런 게 굉장히 잘 돌아갈 수 있다라는 네. 전략이 있어 보이고요. 세 번째는 공급망의 효율성입니다. 네. 왜냐하면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나 중국 말고도 또 다른 허브 지역을 확보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를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허브로 삼으면 나머지 아시아 지역으로의 확대에 굉장히 유리한 지리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측면에서 글로벌 기업들에게 한국이 좀 매력적인 나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한국이 매력적인 나라다. 아까 젠슨 황도 되게 매력적인 나라고 한국이 사실 뭐 초기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일어서는데도 많이 기여를 했다고 하면서 PC방 얘기를 하더라고요. PC방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시간을 보낸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거기 뭐 게임을 많이 하는 데 대해서는 또 뭐 학부모들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젠슨 황은 그런 식으로 또 그거를 봤습니다. 보고 또 언급을 해줬고요. 네. 자, 역시 관련되는 질문인데 AI 산업 본질적으로 막대한 데이터 뭐 자원 필요하고 아까 우리 김아람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분야가 바로 AI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업이 좀 이 치열한 경쟁과 혹은 뭐 협력 이런 그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포인트라 그럴까요? 이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런 미국의 빅테크처럼 초거대 범용 AI 모델 만드는 경쟁에 뛰어들기가 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도 정말 많이 들고요. 네. 또 높은 수준의 기술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또 네. 엄청난 인프라가 전방위적으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다 하겠다 이런 접근보다는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특정 산업 도메인 뭐 예를 들어 제조업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핀테크 이렇게 구석구석에 특화된 AI 개발하는 게 우리의 생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처럼 뭔가 AI 칩의 성능을 좌우하는 이런 기술 그리고 첨단 패키징 같은 인프라 요소 이런 것에 있어서 네. 계속 독보적인 기술력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보적인 기술력. 예. 네. 그러니까 뭔가 AI를 제일 잘 쓰는 나라, 또 AI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나라 이렇게 포지셔닝을 해야 네. 좀 더 글로벌 기업들한테 한국 기업들이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구나 이런 생각을 좀 심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우리 기업들은 뭔가 자신만의 특화 역량을 갈고 닦아서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면서 동시에 뭔가 생태계 협력망을 형성하기 위해서 좀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이게 사실 이런 분야가 1등이 아니면 생존하기 힘든 뭐 1등이라는 거에 범위가 조금 있긴 하겠지만 최선도 기업이 아니면 야 이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정말 정글 같은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기업이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잘할 걸로 기대를 하고요. 아까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뭐 엔비디아가 뭐 우리나라 삼성이니 SK니 또 현대차니 여기하고 전략적 제휴 이른바 AI 동맹 뭐 맺었다. 그래서 뭐 우선적으로 GPU도 공급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뭐 세계적으로 이게 합종 연행 같은 게 좀 펼쳐지고 있는데 현재 국가별 혹은 기업별 경쟁이나 협력 구도 이게 어떻게 좀 나눠져 있습니까? 일단은 국가별 경쟁 구도를 지금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현재는 역할 분담이라기보다는 약간 기술 주도권 경쟁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기는 기술 합니다. 주도권 경쟁. 네, 그런 측면에서 국가별 경쟁은 어떤 세 개의 축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이 첫 번째 축은 미국 중심의 움직임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오픈 AI 이런 AI 소프트웨어 강자들 그리고 엔비디아와 같은 칩 설계 기업들이 굉장히 주도를 하고 있어서요. AI 알고리즘 그리고 플랫폼 이쪽에서는 미국이 굉장히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알고리즘 플랫폼은 미국이 압도적 우위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축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움직임인데요. 사실 중국은 독자적인 AI 생태계 구축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묶여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자체 기술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막대한 또 데이터, 그리고 자본 이런 것들 바탕으로 대규모로 상용화하고 또 네네. 응용 기술 발전시키면서 좀 자신들만의 생태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지금 중국의 움직임입니다. 자, 원투는 그거고요. 세 번째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시아 주요국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나 일본 이런 국가들인데 여기에서는 AI 인프라 구축이
기술이랑 또 특화된 산업별 AI 적용 네. 여기에 강점을 보이면서 각자의 역할을 찾고 있는데요. 네네. 예를 들자면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뭐 대만은 파운드리, 일본은 소재랑 장비 이런 것들 담당하는 구조로 지금 좀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이 모두가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각자 다른 분야에서 제일 앞서기 위해서 경쟁하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김아람 이사님께서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 우리가 제안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네네. 드리는 질문이 그것과 이제 긴밀하게 연관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에 최근 기술 패권 경쟁의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네.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공급망을 위한 인공지능 프로젝트 제안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자,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이제 관련되는 것 같은데 공급망을 위한 인공지능 프로젝트 요거를 좀 다시 한번 짤막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번 에이펙에서 좀 우리가 주도하는 제일 중요한 성과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네, 쉽게 말해서 이 AI 활용해서 에이펙 회원국들의 공급망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대응하는 시스템 같이 만들자. 네네. 이런 프로젝트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자체적으로 이 AI 기술 활용해서 특정 품목이 좀 불안정하게 수급된다. 네.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예측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노하우를 에이펙의 다른 회원국들이랑 공유를 하고 네. 특히 이제 기술 격차가 있는 중소기업이나 개발도상국들이 AI 이용해서 공급망 관리 잘할 수 있게 도와주자라는 게 좀 핵심이에요. 네. 쉽게 말하면 뭐 예를 들어 태국에서 반도체 부품 만드는 중소기업이 있는데 네. 근데 이 회사가 AI를 활용해서 언제 이제 부품 많이 팔아야 될지, 많이 만들어야 될지, 적게 만들어야 될지 이런 걸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작은 회사니까 대기업과 달리 이런 기술을 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곳들을 위해서 이제 내년부터 우리 정부하고 에이펙 사무국이 공동 펀드를 조성할 예정인데요. 네. 이런 중소기업들한테 AI 공급망 관리 기술을 지원해주고 또 교육해주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라는 게 이번에 발표한 내용의 골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아울러서 한국은 이번 에이펙 의제에서 AI 및 인구구조 대응을 이제 핵심 성과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걸 포함해서 이번 에이펙 계기로 AI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물 어떤 걸 우리가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경주선언 네.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네. 정상회의 차원에서는 이 경주선언이 좀 중요한 어떤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 선언문에 담기는 내용 중에 하나가 네. 21개 회원국이 이 AI 시대에 어떻게 같이 준비하고 협력할 건지 이런 어떤 공동의 비전과 방향성이 담기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는 실질적인 협력 사업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공급망을 위한 AI 프로젝트가 네.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민간 투자하고 협력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볼 수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0억 달러 규모 투자 이런 것도 약속이 됐고 또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이런 3사 CEO가 회동하는 것처럼 지금 크고 작은 투자와 협력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어서 에이펙의 굉장히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마지막 질문까지 왔네요. 자, 우리 김아람 이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번 에이펙을 계기로 더더욱 세계가 AI 관련 논의를 더 본격화하고 있다. 또 AI라는 게 정말 우리 세계 경제, 세계 외교에 어떤 한 복판에 서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아람 이사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AI 산업의 주도권 경쟁과 협력 그리고 그 협력 방향 어떻게 전개될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AI 시대는 협력적인 경쟁 상황이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각국 그리고 각 기업들이 기술 주도권 잡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겠지만 또 반대로 AI의 어떤 각종 문제들은 혼자 해결할 수는 절대 없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네. 결국 AI가 전 인류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공동의 규칙, 인프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질 텐데요.
이번에 에이펙에서 우리나라가 AI에 대해 여러 가지 어떤 아젠다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처럼 미래 AI의 방향이 기술 경쟁 그리고 상생 협력 이 두 가지의 수레바퀴를 동시에 굴리는 잘 맞물려야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AI 시대 승자는 기술만 잘해서도 안 되고 다른 나라들과 잘 협력하면서 나만의 강점을 어필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협력적인 경쟁, 기술 경쟁과 상생 협력 이것이 같이 조화가 돼야지 더더욱 AI 시대 성공할 수 있고 번창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아람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이사였습니다. 김아람 이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